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모두 하시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장사를 하고 싶어 하세요. 또 꿈이시기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뭐냐면 구체적인 게 없어요. 그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구체적인 어떤 실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준비들은 뒤로 하시고 막연히 어떤 것이 좋다 그냥 누구 말에 의해서 또는 본인들의 어떤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끌려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쭉 장사를 하면서 쭉 사람들과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가만히 듣다 보면 참 위험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누군가 뭐 주식을 해서 돈을 벌었다 그러면 막연히 내가 뭐 '나도 주식을 사 봐야 되겠다.'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막연히 내가 바깥에서 보는 것만으로 그 장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할 수 있다. 아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저 주인은 맨날 보면은 왜 저렇게 앉아 있지?' 또는 뭐 '가게도 자주 비우지.' 뭐 이런 것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고 본인은 그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과 그냥 어떤 자만감 같은 경우로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하면서 이제 실무를 부닥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 2개월, 3개월 지나고 나면 많은 부분에서 뉘우치게 되죠. 그때는 이미 늦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돈이 아마 투입이 됐거든요. 투자가 되 투자가 되어졌고 그다음부터는 뭐냐면 그거에 대한 어떤 소득이 생겨야 되는데 그것들이 생기지 않는단 말입니다. 단절이 되어 버리고 나는 이제 이미 거기서 소득이 없어짐으로써 이제 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뭐냐면 자기 어떤 인생의 앞에 그 삶까지도 삶까지도 영향을 크게 미치는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신중해야 되지만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어떻게 보면 많은 어떤 어 그 필요하다고 해서 경험의 요소도 필요하고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 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떤 말에 의한 거라든지 책에 의한 간접 경험도 사실은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 본 사람보단 낫고 못 들어본 사람보단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본인이 아는 선에서 체크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어 어떤 경험자들의 말을 통해서 그리고 또 내가 직접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체험을 함으로써 얻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곳, 내가 좋아하는 이런 것들을 먼저 선정한다는 자체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쭉 뭐 직장 생활을 하든 뭐를 하든 본인이 필요한 자금, 그러니까 종잣돈을 모아가면서 본인들이 계속적인 어떤 관심과 어떤 정보 획득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계속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저처럼 뭐 족발을 봤다. 그러면 족발에 대한 정말 유명한 집은 어떤 집인지, 어, 어, 그, 이 동네에서 좀 유명한 집이 있다면, 그런 족발집이 있다면 찾아가서 먹어도 보고요. 동네에 주변에 있는 족발집도 가서 먹어보고요. 또 안 되는 집도 한번 먹어보세요. 왜 안 되는지. 그 안 되는 이유를 내가 발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뭐, 체인점도 가서 이렇게 좀 접해보기도 하고, 또 메뉴에 대한 어, 다니다 보면 족발 맛이라고 하는 게 크게 뭐 변화는 없어요. 다 뭐냐면 그분들도 다 몇십 년 또 뭐 몇 년 다년간의 해오신 분들이고 노하우를 얻어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족발 맛의 차이는 크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 집에서 주는 어떤 그런 나머지 어떤 반찬류라든지 부수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세팅이 되어져 있는 집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런 정보를 획득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왜 잘 되는가.'라는 거를 내 개인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장사 자체를 할 수 없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럼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자기가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러면 원가는 얼만데?
어느 정도의 가격을 책정해서 팔면 되겠구나. 그런 어게임을 머릿속에서 엄청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반찬을 어떻게 세팅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런 반찬류는 어느 집에 보니까 어떤 것들이 맛있던데 내가 어떻게 하면 그것과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 또 그다음에 뭐 새우젓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새우젓 하나도 어느 집에 가면 새우젓이 굉장히 이게 족발 맛을 돋구는 데가 있어요. 근데 어느 집에 같은 경우에는 또 그냥 원 상태의 새우젓 그대로를 그냥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들이 뭐냐면 어떤 어떤 것들이 좀 잘 어우러져야 되겠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맛을 같이 평가할 수 있는 나의 와이프도 되고 또 그런 맛을 잘 느끼는 내 친구들도 되고 데리고 가서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일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그렇게 1년이고 2년이고 본인이 준비를 해 가다 보면 본인한테 이제 필이 옵니다. 아, 어떤 방향에 어떤 것을 했을 때 어떻게는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윤곽을 하나씩 해야 되는데 누가 그냥 뭐 하면 500만 원 갖고 오면 그 물과 기술을 가르쳐 준다더라. 그럼 거기 가서 내가 배워서 해야지. 무조건 들어가서 그 집 거를 갖다가 그 집 게 다 있냐 갖다가 차려놓고 하면 그게 과연 성공할 확률이 높으냐라는 거죠. 자, 이게는 뭐냐면 다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시장 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를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피자를 처음에 할 때 제가 피자를 할 때 처음에 저는 경제 상황을 좀 봤어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2008년도니까 저희들 그때 당시에 제가 본 저의 어떤 관점에서는 이런 어떤 우리 바닥 경기, 이런 어떤 시장 경기가 저는 그렇게 막 크게 막 박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돈을 쓰는 것에 대한 인색함을 저는 그때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고가 피자들도 많았지만 저가 피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가 피자들 중에 이렇게 쭉 둘러보게 된 거예요. 시장을 보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그 저가 피자들을 자꾸 사다 먹게 됐어요. 예전에는 도미노 피자라든지 피자헛이라든지 이런 걸 직접 방문해서 먹기도 하고 배달시켜서 먹기도 했는데 제가 이제 생각한 것은 일단 경기 상황과 맞춘 거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기는 하나 쉽게 집을 수는 없는 음식이었단 말이죠. 나름 고가였어요. 3만 원, 4만 원, 5만 원대였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만 원에 어간되는 돈으로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본 그 가격대는. 그러니까 저는 그것들에 대한 상표, 그러니까 그런 피자집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시장 조사를 한 거예요. 꽤 쭉 알아보던 중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피자가 그 중에 제일 인기가 낮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돼요. 저도 사다 먹어봤지만 저한테는 저도 입맛이 하고 또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먹어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게 맛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때까지 저희 피자마루의 상호조차도 잘 몰랐어요. 피자집의 상호조차도. 그때 이제 사람들한테 그 말을 듣게 됩니다. 내가 그냥 이런 식으로 떠봤어요. 저런 싸구려 피자를 저거 누가 먹나?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주변에 있는 분이 딱 듣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딱 그분 말이 핵심적으로 딱 꽂혀요. 먹어봤어? 그러더라고요. 아니, 안 먹어봤어요. 먹어봐. 왜 먹는지. 제가 바로 그날 저녁에 사다 먹어봤어요. 그게 왜 먹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가성비가 높은 거예요. 내가 지불한 돈은 그때 당시에 8,900원이었나 그랬는데 내가 시켜 먹는 3만 원짜리 피자랑 그다지 별표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무릎을 친 겁니다. 그럼 이게 마진이 어떠냐? 그 마진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 마진을 보니까 마진이 뭐 어느 정도다라는 게 저가 알아볼 수 있었고 또 그다음에 이 체인점에 대한 건전성을 또 조금 자꾸 알아본 거죠. 이 운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다음에 하는 그 점주들의 그 이야기를 또 조금 수집하게 됩니다. 그럼 자꾸 정보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나중에 이제 이것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딱 여기서 솟더라고요. 이걸 이제 결정하고 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본사를 직접 찾아가게 됩니다. 이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는데 본사에 들어서서 제가 했던 거는 뭐냐면 처음 아는 양 이것을 주변에 많이 좀 눈에 띄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좀 자세히 좀 알고 싶습니다 했더니 그쪽 사장님을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장님과 거의 한 4-5시간을 얘기한 것 같아요. 저는 이미 그 전에 많은 장사들의 경험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점점 높아져 가고 비중을 차지하는 그 어떤 그
그 노동력으로만 노동집약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자영업을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로 받는 어떤 직원들로 받는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부담감에서 좀 벗어나고 싶었는데 거기에 또 저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 이런 애로사항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어떤 음식들은 사실 조리하는 시간과 어 맛이 일정하질 않잖아요. 이게 막 변하다 보니까 누가 만졌냐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변하고 오는 손님들은 또 이렇게 오다 보면 이거 오늘은 왜 맛이 이러냐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런 스트레스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어 어떻게 보면 이제 뭐냐면 판매의 형태가 어떻게 하면 다각화시킬 수 있느냐.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한 거예요. 매장 판매, 그다음에 포장 판매, 그다음에 또 배달 이것까지도 쭉 고려를 해 봤을 때 '이 정도면 절대 망하지 않겠다. 이렇게 된다면 나는 내가 나중에 투자한 금액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겠다.'라고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져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진짜 많이 걸렸습니다. 그거가 이제 거기서 딱 이루어지면 그 사람들로부터 브리핑을 받잖아요. 그럼 제가 궁금한 건 오직 딴 거 없었어요. 얼마가 남고 그걸 어떤 시스템으로 남겨주느냐. 그리고 이 피자를 본인들은 어느 정도의 궤도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본인들은 노력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 정도만 파악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4-5 시간에 걸쳐서 제가 그쪽 본사 사장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 나름대로의 확신을 얻게 됐어요. 야, 이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거기서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입지잖아요, 입지. 장사는 어떤 거든지 있잖아요. 메뉴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이 메뉴로 자리가 안 좋은 입지가 좋지 않은 곳에서 그것을 펼쳐 나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뭐냐면 입소문을 타고 하는 시간, 버티고 쌓아가는 시간이 1년, 2년, 3년, 4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저는 이미 뭐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제 생활비도 필요하고 금전적인 부분에서 빨리빨리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좀 입지가 좋은 곳에 빨리 넣어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곳. 그럼 뭐냐면 반응이 빨리 오는 곳은 뭐냐면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자리를 본사로부터 제가 요청을 합니다. 어디에 넣을 수 있는지 어느 지역에 넣을 수 있는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3군데를 받았는데 제가 탈락을 시켜요. 이유인즉슨 뭐냐면 저희 집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런 집하고 먼 곳은 뭐냐면 제가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탈락시키고 나서 주변에 저희 집하고 가까운 곳에 하나를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을 해서 딱 가서 보니까 자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보기. 뭐 이건 앞에 앉은 단지가 딱 아파트 단지만 5천 세대를 안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주 통로가 딱 저희 가게 앞인 거예요. 이 앞이에요. 횡단보도를 딱 끼고 있고. 그 사거리에 그 코너 쪽에 이렇게 모퉁인데 이게 뭐 이렇게 바라보면 그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뭐 제가 그분들이 흘러서 나와서 저희 횡단보도를 건너 저희 가게 앞으로 지나야 여기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렇고 또 뭐냐면 이 사람들이 여기를 지나서 만약에 버스를 타고 흘러서 저쪽 다음 단지로 간다든지 하면 흐르는 물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와서 바로 집으로 들어가는 고인물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또 그다음에 이 뒤로 앉은 그 다세대 주택들을 쭉 봤을 때 뒤로 아는 것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제 가게 뒤로. 그럼 앞면과 뒷면을 쭉 보고 주변에 또 이 피자 수요는 이제 뭐 학교 같은 게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 중, 고등학교 숫자를 헤아려 왔습니다. 그 근방에 한 2km 내, 반경 2km 내, 1.5km 내 있는 학교를 쳐봤는데 한 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13개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정말 진짜 학교를 읊으라면 상정초, 신촌초, 상정중학교, 상정고등학교, 부평 서여중, 부평 여중, 부원중학교, 부원여중학교, 그다음에 이쪽으로도 넘어와야 되나? 이렇게 넘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신명여자중학교, 저쪽에는 상곡 남초등학교, 상곡 남중학교, 참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거기 있는 학교가 쭉 제가 머릿속에 얼추 계산한 것만 해도. 그러니까 제 입장으로 봤을 때는 단체 주문의 수요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계속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인제 제가 어 이것을 인제 뭐냐면 사람을 세팅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금액을 냈을 때 과연 이 임대료와 내가 인건비를 주고 났을 때 내가 가져올 수 있는 수익을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냈던 수익하고는 조금 많이 못 미쳤죠. 너무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그게 아무리 뭐 싸다고 해서 많이 들어오고 많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운영 자체가 굉장히 좀 뭐냐면 어렵게 돼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뭐냐면 더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저보다도 더 디테일하게 자르고 어떻게 보면 더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점점 더 쪼개기를 잘하고 더 세분화시켜서 내 업종과 맞춰서 끌고 나가는 자체를 잘하시는 분들이 실패 확률이 낮은 거예요.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을 보는 거죠. 이것을 과연 내가 10 년, 20년, 그리고 내가 나이가 지금 현재 40 인데 이걸 내가 60 까지 할 수 있느냐. 정말 내가 이것으로 정년을 맞이할 수 있느냐. 이런 정도를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체크를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40 대에는 가령 예를 들어서 한 700만 원의 수익을 봐야 된다. 왜냐하면 애들도 가르치고 또 어느 정도 본인이 마진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도 상충시키고 왜냐하면 들어간 돈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상충시키고 또 본인들 생활도 해야 되고 또 뭐냐면 그때 되면 이제 부모님한테 대한 어떤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한다면 많은 돈을 벌어야 되겠지만 내가 한 다른 친구들이 퇴직하는 그 시기에 나는 뭐냐면 그때 이것을 이어가면서 일을 가져오고 그다음에 근로소득을 또 올릴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자영업은 없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자영업을 가지고 뭐냐면 나의 노후도 준비가 되는 거고요. 나의 뭐냐면 정년 없는 삶을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다른 것보다 계획하기 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지 못한다면 자영업을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이거는 지옥이었다. 자영업에 대한 어떤 그 실패담을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요. 또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10분 중에 몇 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을 안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제거하고 걸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지속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참고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부족한 사람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이야기를 하다 중간에 좀 끊겼는데요. 자꾸 이 바깥에서 자꾸 불도 막 왔다 갔다 하고 소리를 내고 그러니까 신경이 쓰여 가지고 집중이 잘 안 되네. 그러니까 말을 하다 자꾸 엇나가. 좀 더 디테일하게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차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영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다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필요한 시기라고 봐요. 왜냐하면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남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위로도 좀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내가 영업 전략을 바꾸기도 해야 되고요. 뭔가 찾아가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 서로 좀 공유 한번 해 보자고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